자, 반갑습니다.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커트 베이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MMS 커트가 이제는 그 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거의 다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제발 좀 3월달 안에는 이제 출판할 수 있게 그것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성도는 사실 이게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합시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기존에 없는 내용들이고요. 완전 다른 내용이고, 베이직 쪽으로 해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좀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베이직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의 작업은 많이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예도로 틀어서 원리를 많이 풀어서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완성도는 상당히 높으니까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섬세하게 만들면서 어제도 이게 계속 이제 도예도 보면서 내용을 보는데 조금씩 좀 오류가 좀 있어서 어제 그거 좀 수정하고 오느라고 좀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제 제가 또 이제 피나는 또 노력을 해서 완성도 있게 책을 좀 나와서 3월달 안쪽에는 설 지나고서는 이제 바로 출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도예도나 이런 거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책이 나오면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도예도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필사합시다는 책이 나와도 계속 필사합시다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책 줘봤자 보지 않습니다. 그쵸? 책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필사합시다는 계속 진행할 거고요. 한 페이지씩 계속 이제 제가 올려서 이제 오픈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작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NS에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MMS는 진짜 대단할 거고요. MMS에서 계속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영원히 못 들어와요. 그리고 MMS 소속에 있다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성장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서부터 저희도 이제 요금이 올랐어요. 원장님 요금 올랐어요? 올렸어요? 네? 요금 올렸어? 저요? 아니 올려요? 올라요? 5,000원 이상 올려요. 더 올려요. 저? 네. 네. 아셨죠? 저는요, 예. 올 거예요. 예? 올리세요. 올리셔서, 왜냐면 커트 잘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잘하시니까 커트 요금 올리셔가지고 손님 받으세요. 지금 손님 좀 늘었죠? 커트 요금 손님. 안 늘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준을 오셔서 계속 오세요. 네. 왜냐면 커트 자체가 이제 다르고 섬세함과 디테일함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목적은 커트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금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잘할 수 있는 것들 하고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요즘 커트 요금 올려서 막 신났어요. 우리 조아리 시장님 완전 요즘 날라다녀요. 너무 이제 커트를 잘하고 고객이 일단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요금 받은 거에 대해서 손님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돈값을 한다는 얘기죠. 돈값을 한다는 얘기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했을 때 결과치가 높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MMS 소속이 돼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고, 우리는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노트를 아마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제가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 버전 나오는 거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지금 유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 이런 데다가 제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보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MMS 대한민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그런과 동시에 이제 우리도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죠. 자, 커트라는 거는요, 우리는 두상이 둥글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두상은 둥글다. 두상이 둥근 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모발의 흐름도 꼭 아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내가 빗질하는 각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빗질하는 각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흐름. 이거를 인지를 못하면, 떨어지는 선에 대한 원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커트를 아무리 잘해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빗질을 어떤 각도로 커트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의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이 없는 내용. 자, 이렇게 빗질을 했어요. 이렇게 빗질을 하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자, 보세요. 두상 자체는 어때요? 두상 자체는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예요. 그죠? 두상은 라운드인데 빗질은 사각이에요. 그죠? 자, 근데 대각으로 빗질을 하고요. 뒤로 똑바로 빗질을 하고요. 아래로 빗질을 했어요. 사각으로.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어떤 느낌으로 떨어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짧다. 두상을 봤을 때 얘하고 어때요? 가장 길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느냐? 떨어질 때는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 떨어질 때는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 떨어질 때는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각도가 어때요? 그레디에이션의 각도가 점점점 어때요? 무거움이, 그레디에이션의 무거움의 깊이가 달라졌죠? 점점점 넓어졌죠? 그레디에이션의 넓이가. 그레디에이션의 넓이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각도가 낮아질수록 넓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무겁다, 가볍다. 더더군다나 두상은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그쵸?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그 깊이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점점점 하이 레이어 공간이 좁아졌어요, 안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두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느낌이면, 두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왜냐면 두상도 사각이요, 빗질도 사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라인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두상은 둥글다는 것이 들어갔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무조건 빗질하면 나 커트 층 잘 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느낌이. 상하 컨케이브라는 거죠. 상하 컨케이브. 컨벡스가 아니고 컨케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층을 내면 무조건 컨벡스라고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죠? 컨벡스에서 배불뚝이처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두상이 둥근 상태에 빗질은 사각이기 때문에 뭐예요? 빗질은 라운드가 안 나오고 컨케이브에서 홀쭉이가 돼요. 그러면 컨벡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컨벡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면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요 컴팩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뭐예요?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레디에이션의 오버를 잘랐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빗질을 3회 이상의 커트를 진행을 해야지 뭐가 나온다? 라운드가 나온다. 두 분만 해서는 라운드가 안 나와요. 두 분만 해서는 위에 요걸 안 하고 요거 두 개만 했어요. 그러면 컨케이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컨케이브 계속 연속이 나와 있죠. 근데 한 번은 잘랐어요. 잘랐으면 컨케이브 나와 있던 밑에 있는 머리가 짧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컨벡스로 바뀌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두상이 둥근 거에 오버라인 자르고 언더라인 자르면서 발생되는 상하 컨벡스는 모발이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근데 두 번만 하면 어떻게 된다? 위에 오버라인은 안 뻗치고 언더라인은 뻗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두상 자체가 라운드이기 때문에 커트선도 라운드를 만들어내면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근데 두상 자체가 사각이 아닌 항상 라운드이기 때문에 뻗치지 않는 커트를 원한다 그러면 3회 이상의 라운드의 코너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각도가 계속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두상의 각도처럼 사각의 빗질도 계속 각도가 바뀌면서 언더라인이든지 오버라인이든지 언더라인이든지 코너 정리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코너 정리가 돼 있어야지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3번만 진행을 하셨어도 각이 생기겠죠? 이렇게 각이 생기겠죠? 그럼 요 각에 대한 부분은 뻗칠까요? 안 뻗칠까요? 또 뻗치겠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더 넣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더 넣어요. 그러면 더 섬세해질까요? 안 섬세해질까요? 더 섬세해지겠죠? 그럼 요 코너가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라운드가 더 정교해지겠죠? 그럼 요 라운드에서도 한 번씩 더 넣어요.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넣을 수 있죠? 더 넣을 수 있으면 라운드가 더 정교해질까요? 안 정교해질까요? 훨씬 더 정교해지겠죠. 그래서 빗질을 많이 해서 처음에 초벌 커트는 1cm 이상을 머리를 커트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1mm까지 컨트롤 하게 되면 라운드의 정확도는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진다는 얘기죠. 섬세하고 디테일해진다는 얘기는 차이점은 뭐냐면 1mm 단차에 코너가 생기면 어때요? 현재는 아무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언제 문제가 있어요? 일주일 뒤, 2주 뒤, 3주 뒤에 문제가 생겨요.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 커트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주일 뒤에나 2주 뒤, 3주 뒤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일주일, 2주 뒤, 3주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를 어떻게 돼요? 미리 내가 예측하고 미리 그걸 커트해서 라인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트라는 거는요, 우리가 초벌 커트는 어때요? 초벌 커트는 1cm의 커트를 해서 스피드하게 5분에서 7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드라이를 하고 뭐예요? 다시 한번 똑같은 커트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상하에서 오버에서 언더로 층을 다시 한번 내서 1mm까지 커트를 해서 이 횟수를 점점 늘리는 거예요. 횟수를 늘려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고요. 그 정교하게 만든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뭐예요? 크로스체크나 질감 정리를 또 해요.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MS 커트는요 한 번에 커트해서 모든 걸 커트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똑같은 커트 기법을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횟수가 높아짐과 동시에 뭐예요? 커트 선이 정교해지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값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고객은 이런 커트의 기준에 있어서 이거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누구는 얘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로 경험한 지수보다 고객이 헤어 디자이너로 경험한 지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나이대에 헤어 디자이너를 지금까지 몇 명을 거쳐갔냐 이거지. 원장님 몇 명을 거쳐갔어요? 한 수백 명이 되겠죠? 한 100명까지 되려나? 원장님 머리를 해주면서 원장님한테 머리를 해준 손님, 그 헤어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럼 머리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동안 있으면서 머리 잘했던 디자이너, 머리 못했던 디자이너, 감이 와야 하나요? 감이 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내가 머리를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섬세한 거를 많이 할수록 높다는 얘기죠. 이 횟수가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커트를 했던 사람들은 커트를 못하는 사람이고, 이 횟수가 많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커트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커트를 디자인적인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커트선을 정교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결론은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요,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머리가 뻗치거나 지저분하게 머리가 나온 머리는 집에 가서 머리 감았을 때 그 결과치가 안 나오는 커트는 예쁜 머리가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예쁜 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예뻐야지. 항상 집에서 예뻐야 돼. 집에서 예쁘고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미용실에서 나왔던 그 형태가 집에서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상하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상하에서도. 그러면 좌우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우에서도. 좌우에서도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우에서도 생길 수 있겠죠. 자, 호리타 언더죠. 호리타 언더죠.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동과 고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과 고정, 그리고 그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컨케이브로 할 것이냐? 수평을 할 것이냐? 컨벡스로 할 것이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동을 내가 시작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케이브로 이동했어요. 컨케이브로 이동했고요. 이동을 수평으로 이동을 했어요. 수평. 자, 이동을 컨벡스로 이동을 했어요. 자, 몸의 이동에 따라서 커트선이 결정된다. 몸의 이동에 따라서. 자, 몸의 이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3회 이상이 돼야지 라운드가 나온다겠죠. 3회 이상이 돼야지. 자, 이렇게 나오겠죠? 몸의 이동이. 자, 얘는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떨어질 때 전대각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떨어질 때 수평이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떨어질 때 후대각이 나오겠죠? 몸의 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층의 흐름은 다르다. 자, 이동. 그래서 우리는요, 커트 진행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상하에 대한 이동, 좌우에 대한 이동에 발생이 되는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가 존재를 하고, 좌우에서도 컨케이브, 여기는 수평이라고 얘기하면 수직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수직. 자, 컨케이브, 수평, 컨벡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요것만 배웠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것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왜?
뻗침과 안 뻗침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는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어. 이 층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로 사실 지금까지는 이론을 만들어낸 게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론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거에 대한 이론을 사실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들은.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긴 장방향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자 대체적으로 커트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올드하신 분들을 위주로 디자인이 나올까요? 젊은 사람 위주로 디자인이 나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 위주로 디자인이 나와요. 젊은 사람 위주로. 유행은 젊은 사람이 선두로 가니까요. 그쵸? 그러면 서양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특징도 얼굴의 특징들은 뭐예요? 긴 장방향의 얼굴이 많고 얼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 거예요. 왜? 좌우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요것만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다가 층을 전대각, 수평, 후대각, 전대각, 수평, 후대각, 전대각, 수평, 후대각 이런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전대각, 수평, 수직, 컨케이브,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 이런 개념 자체가 또 뭐예요? 이런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지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뻗침과 안 뻗침에 대한 개념을 왜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보다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에요? 문화가 있죠. 우리 미국 문화에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문화가 있죠. 무슨 문화? 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펌을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뻗침과 안 뻗침은 상하 라운드에 있을 때는 펌을 내도 안 뻗치는데요. 상하 라운드에는 안 뻗치는데 라운드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것들 상하에 대한 그 중에 층에서 라운드를 제대로 못 만드는 머리들은요. 머리가 다 뻗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뻗침도 있지만 커트 선에 의해서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리가 뻗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머리가 뻗침과 안 뻗침에 대한 이 조건은 첫 번째, 커트선이 사각일 때 상하 커트선 좌우선이 사각의 코너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머리가 뻗쳐요. 두 번째는 잠깐만 머리 방향은 좀 차후의 얘기고요. 컬이 있을 때 컬이 C컬에서 C컬보다 조금 더 길었을 때 머리가 뻗쳐요. C컬보다 조금 C컬에서 C컬에는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C컬보다 조금 더 웨이브가 있을 때 그래서 곱슬머리가 처음에 커트했을 때는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치죠. 근데 머리가 자라면서 뻗쳐요 안 뻗쳐요? 뻗치면 미용실 와서 커트하잖아요. 곱슬머리 특징이 그렇잖아요. 근데 곱슬머리를 또 잘랐는데 머리가 안 뻗치잖아요. 그것처럼 C컬에서 C컬보다 조금 더 길었을 때 머리가 뻗치게 돼 있어요. 웨이브에 의해서 곱슬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어깨선에 의해서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층을 잘랐어요. 나는 컨벡스를 잘라냈어요. 근데 층을 많이 넣다 보니까 밑에가 많이 뻗쳐야 뻗쳐요. 뻗치죠. 왜요? 어깨선에 닿는 머리가 머리보다 떨어지는 신체 조건에 의해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머리가 뻗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모류의 방향. 사람마다 모류라는 게 다 있죠? 가마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대가마, 소가마, 양쪽에 소가마가 하나씩 더 있어서 통상 가마는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대가마 하나에 소가마 3개. 그래서 이 5개 있는 사람도 있고 6개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대가마가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가마가. 앞에 대가마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올 가마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마의 영향에 의해서 머리가 뻗치면 안 뻗치면 또 결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런 머리, 여기는 안 뻗치는데 특히 이쪽 머리에 가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자꾸 뻗치잖아요. 이게 머리가 뭐예요? 가마에 의해서 뻗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가마라는 거예요. 말하면 제비추리, 거꾸로 나는 머리. 이런 사람들 고객님이 자꾸 얘기하고 막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손님한테 딱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짝짝으로 잘라드릴게요. 왜? 모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본인의 모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 그거를 손님한테 깨우치지 못하면 이거 가지고 계속 클레임을 걸어요. 왜 원장님 머리 컷했는데 왜 이렇게 짝짝으로 잘라놓냐고 그래요. 언제 그 짝짝으로 잘라놓은 데가 언제 얘기해요? 3주 지나서.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3주 지나면 여기가 자꾸 뻗치거든. 여기가 뚱뚱해지고 자꾸 뻗치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이의제기를 해요. 그쵸? 그런 건 뭐예요? 모류의 방향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림사한테 사진 정확히 찍어서 소림 모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뻗치는 데가 있으면요. 돈 내러 오세요. 그래야지. 컷하고 돈 내러 와야지. 욕심이지. 그걸 3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그렇게 뻗치는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거는 스님이 욕심인 거죠. 그쵸? 돈 내러 와야지. 커트라는 건 영원히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원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상하에 대한 원리, 좌우에 대한 원리,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커트를 하시게 되면은요, 뻗침과 앞뻗침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모발의 컨벡스와 콘케이브에 대한 개념,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한 개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대각, 수평, 후대각에 대한 개념, 그리고 몸의 이동을 컨케이브로 할 것인지, 수평으로 할 것인지, 컨벡스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개념, 몸을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커트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그린존과 러프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단발이라는 개념이 있죠. 단발을 할 때 발생이 되는 두상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단발 커트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자, 그러면 단발, 두상이 이렇게 생긴 상태의 단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모발의 분포량이에요. 모발의 분포량. 그쵸? 프론트 부분 어때요?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사이드는 프론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백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층의 흐름 자체가 페이스 라인이 나온 것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무게감이 이렇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볍다. 여기는 뭐예요? 무겁다. 똑같은 층이 없는데 요거만큼 뭐예요? 빈 공간. 그쵸?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호도. 중력의 법칙, 떨어지는 라인.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빗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MMS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겠지만 최소한 1년 정도 공부하시면 이제 감이 다 오셔야 돼요. 감 오죠? 감 오죠? 어떻게 떨어지는지 진작에 왔어야지. 이제 내가 층을 어떻게 했을 때
프론트, 사이드, 백에 대해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도에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원장님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 못해? 그럼 공부 안 한 거야. 그릴 수 있으셔야 돼.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위치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 도해도를 못 그린다. 이렇게 빛을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고, 이렇게 빛을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고, 이렇게 빛을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고, 이렇게 빛을 했을 때 어떻게 떨어졌는지, 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럼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에요. 많이 덜 되신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원리가 왜 그래요? 요거예요, 지금. 지금 요 원리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라인을 모르고요. 지면의 각도에 의한 고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은요, 지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2차 가이드라인은 두상 곡면의 각도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어요? 층이 없어요, 있지. 빈 공간에 대한 층 발생이 되잖아.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은 이 고도를 이제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맞죠? 페이스라인에 1차 가이드라인 생기잖아요. 맨 밑에 있는 1차 가이드라인. 페이스라인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정의. 페이스라인에서 발생이 되는 언더라인의 모든 것. 이 페이스라인에서 발생이 되는 이 머리가 떨어지면서 발생이 되는 모든 라인을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가이드라인은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의 경계선이 되는 모든 라인, 이걸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탑에서 떨어지면서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발생이 되는 라인은 다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이스라인에서 떨어지는 거는 고도에 의해서, 지면의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되고, 층에 대한 거는 두상 곡면의 각도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말을 자를 때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은 발생이 되는데, 빈 공간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거를 유지를 할 것이냐, 커트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이 빈 공간을 잘할 것이냐, 남길 것이냐가 우리가 중요해요. 맞아, 안 맞아요? 잘할 것이냐, 남길 것이냐, 단발을 할 때, 단발에서 층을 했을 때, 두상 곡면의 각도에서 2차 가이드라인의 레이어를 할 때 발생이 되는 층을 내가 남길 것이냐, 자를 것이냐. 그쵸? 층을 내는 그 순간 빈 공간에 있는 머리카락이 파먹을까요, 안 파먹을까요? 100% 파먹죠. 뭐 때문에? 고도 때문에. 100% 파먹어요. 그러면 이걸 안 파먹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남겨? 그냥 무조건 남겨? 디스커넥션. 남김이에요, 남김. 빈 공간에 대한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을 연결을 시키지 않고 남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발을 자를 때 층을 낼 때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만큼 어떻게 해요? 제가 컷하지 말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위치점에 있는 애와
여기에 있는 위치점에 있는 머리카락,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과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은 뭐예요? 친구. 응? 똑같은 동의선상에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과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카락과 여기 있는 머리카락, 네이프에 있는 머리가 친구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와 얘가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친구가 되면 파먹죠? 파먹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층을 낼 때 백에서는 똑같은 고도로 우리가 층을 내지만 사이드에서는 똑같은 층을 낼 수가 없다. 똑같은 층을 낼 수가 없다. 왜? 빈 공간에 대한 위험 지역의 문제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디스커넥션이에요. 이 디스커넥션을 잘했을 때 1차 가이드라인의 연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 방법이 백에서와 사이드의 방법이 커트 방법이 달라요. 백에서는 그레듀에이션에 나온 상한 라운드를 만들지만 사이드에서는 하이 레이어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백과 사이드의 커트는 동일선상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오버존은 모발의 분포랑 비슷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고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존은 고도의 영향을 받고요. 언더존은 고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받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따로 가는 디스커넥션의 작업을 꼭 진행하셔야지만 돼요. 어떤 커트든지. 그래야지 귀 파먹는, 여기 빈 공간에 대한 모발에 대한 빈 공간을 파먹지 않습니다. 남김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대각에, 수평에, 후대각에, 층을 전대각, 수평, 후대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옆에 커트를 남길 것인지 자를 것인지 판단하시고 우리가 결정을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런 내용을 해서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요걸 기준점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에 기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커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커트하고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앉아서 리버즈 사이드 커트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생이 되는 커트 디자인 잡아놨잖아요. 자, 오늘은 온 베이스의 커트를 한번 또 볼 거예요. 자, 요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서부터 이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요거에 이기는 지금 계속 앉아서 층을 내는 커트 기법을 우리 하고 있죠? 앉아서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제가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서서 커트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요즘 손님들이 층을 많이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앉아서 층을 많이 내요. 그리고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앉아서 커트하는 걸 지금 요즘에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커트 진행할 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우리가 층을 내는 건 자, 오버 변환 언더에서 들어가는 방법. 앉아서 커트해서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가는 커트 방법. 서서 변환 앉아서 커트를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서서 변환 앉아서는 뭐예요? 규칙적이다. 그쵸? 맞죠? 근데 자, 앉아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요, 언더라인은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고요, 오버라인은 불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돼요. 자, 오버라인 빛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네. 자꾸 머리가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서 불규칙적 해산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또 수정하면 되니까. 뭘로 수정을 해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온 거예요. 말가급적 코너 정리할 때. 말가급적 코너 정리할 때 규칙적인 선으로 우리가 서서 커트로 말가급적 코너 정리를 해서 다시 수정을 보죠. 어떻게? 코너 정리. 말가급적 코너 정리.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앉아서 커트 할 때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는 어때요? 전대각, 수평, 후대각 세 가지의 커트 기법이 있었었고 여기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쵸? 이런 층이 발생이 됐어요. 자, 전대각, 수평, 후대각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층의 흐름 뭐예요? 수평이 존재를 하겠죠. 그쵸? 전대각, 수평, 후대각에 가면 포드 방향에 뭐가 발생이 됐어요? 층이 발생이 되겠죠. 2차 가이드라인. 자, 리버즈, 수평, 온베이스, 포워드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전대각, 수평, 후대각 라인의 2차 가이드라인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 분석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이거 했죠? 그쵸? 이거 했어요. 이거에서 요 라인 만들어냈어요. 자, 전대각 1교시, 2교시, 3교시. 1, 2, 3 해서 요 커트 3개 다 커트 해봤죠? 기억 안 나요? 안 날 거예요. 뭐 연습을 했었어야지. 복습 안 했잖아. 그쵸? 작품에서 여러분들 사진 올린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안 늘어요. 안 늘어. 진짜 여기 와서 수업에 여기서만 봤을 때 여러분들 올렸었나? 올렸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항상 복습을 해서 자기가 커트한 것들은요 정리해서 드라이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장 잘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그 샤넬이 그 얘기 하던데 뭐 화장품 케이스 만드는데 원가가 90만원인데 40만원어치의 포장이 들어갔다고? 과대포장이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는 사실 미용도 똑같아요. 미용의 과대포장은 뭐예요? 드라이예요. 미용의 과대포장은 드라이예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커트선이 이렇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커트해놓고 뭐예요? 드라이를 그동안은 잘했잖아요. 자, 웨이브 넣으면 표시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웨이브 넣었을 때 표시가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커트를 하고 나서 웨이브를 넣었을 때 선이 훨씬 더 표시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과대포장, 우리 미용의 과대포장은 뭐예요? 드라이예요. 드라이로 디자인을 뽑아낸다.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커트 해놓고 나서 커트선은 안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웨이브 드라이를 잔뜩 넣어놔요. 아, 예쁘다. 커트선 어떻게 된 거야? 커트선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커트선이 보이면서 왜냐면 집에 가서 머리 감으면 그 웨이브로 손님이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또 커트를 진행하면 어떤 느낌이 나올 것이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서서 커트가 아니고 앉아서 커트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안 찍잖아. 자, 1교시